네, 오정은 교수님 모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 기부금내 맞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물건이 팔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팔리지 않으면 그 일자리는 존속이 안 되는데 예컨대 펀드를 만들거나 해서 청년들을 어디 고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만드는 물건이 글로벌 시장에서 팔리지가 않으면은 그 일자리는 예. 계속 없어지는 거죠. 계속 돈을 대야죠. 이제 예, 그럼 없어지는 거죠. 계속 예. 돈을 대면 그냥 안 팔려도 쌓아둡니다.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치열한 노력과 땀을 흘려서 해외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 때 그 일자리가 존속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좀 근데 저는 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위에서 대통령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시거든요. 내부터 좀 얼마라도 내 가지고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해보자는 마음이야 참 아름다운 마음이신데 아름다운 마음하고 정책으로 되어 나올 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참 경제학이라는 것이 참 오묘한 것 중에 하나가 참 또 어떻게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아름다웠던 의도가 결과적으로 너무도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저도 이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가지고 영국에 칼막스의 자본론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 교수님도 말하자면 청년 시절에 그런 꿈이 그 있었죠. 마르크스적 그런 꿈이 있었죠. 누구나 재산도 똑같이 가지고. 아니 그 영국 유학 마르크스 공부하러 유학 가셨을 그 때 때문에 미국도 안 가고 영국을 간 거죠. 아니 혹시 저 왜 이번에 그 영국 그 제레미 코빈 예. 영국 노동당 당수된 그 친구가 정도는 뭐 제가 공부했던 막스의 자본론의 그 제 지도 교수가 유럽에서 최고의 공산주의 막스였었던데 그 제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 그러니까 그 최고의 원주한테 배웠죠. 그 친구가 이제 당수가 노동당 당수가 되어서 바로 그 당 앞에 펍에 네. 맥주집에 가서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적기가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민의 뭐 깃발은 붉게 물들어가고 핏빛으로 네. 하는 적기가를 이렇게 불렀다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저희 경우를 보면 대체로 한 30대 후반까지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40이 넘어서면서 경제라는 게 그게 아니구나. 누구나 똑같이 재산을 가지고 똑같이 나눠 가지면 아무도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결국은 그것이 소련의 비극을 가져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참 그 경제라는 것이 아름다운 마음과 동기가 결과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있다는 것이 경제에 참 정말 불가사의한 문제고 그것 때문에도 공부를 또 자유시장 경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지적 편력이죠. 그렇습니다. 네, 정상적인 지적 편력인데 그 적기가 얘기하니까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 그때 일본에서 온 대학생보다는 나이가 좀 더 됐고 한 친구가 어린 저에게 네. 이 일본어로 뭐라 그래 무슨 인터내셔널이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그 그렇습니다. 노래를 가르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게 그 노래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칼막스 책을 보지를 못하다가 예. 영국에 가서 유학 갔더니 칼막스 자본론 1, 2, 3권에 앞에 딱 열면은 막스의 사진이 붉은 커버에 딱 나옵니다. 야, 그냥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서점에 갔더니 김일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열어봤더니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빨간 데다가 앞에 김일성 사진이 탁 나오고 김일성 뭔가 봤더니 어록인데 이거 내용도 형편없지만 기념물이라 하나 사올 거 했는데 잘못하면 한국에서 또 그 그 시절이죠. 그 시절은 막스 자본론도 제가 갖고 오질 못했으니까. 예. 그런데 쭉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막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치열하게 추운 런던의 그 골방에서 얼어서 벌벌 떨면서 참 죽을 때까지 그걸 쓴 거거든요. 마지막 산 거는 자기가 완성을 못하고 앵겔스가 완성했는데 그 정도의 순수한 의도였지만은 결과적으로 너무 똑같이 자산을 가지고 똑같이 나눠 갖다 보니까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결과적으로 똑같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똑같이 망하는 거죠. 똑같이 망하는 똑같이 거죠.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라는 말 다음에는
똑같이 잘 사는 게 없어지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가치 혹은 연대 이런 말을처럼 인간을 저 어릴 때 그랬지만 사회적 감동적으로 사회적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인간을 감동시키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결과적으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분열적 다른 얘기 좀 합시다. 신용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갔는데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 신용등급이 우리나라가 올라갈 단계인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신용등급을 올린 S&P 얘기가 한국은 성장 잠재력이 있고 재정 건전성이 좋고 외환 건전성이 좋다 이 세 가지 이유인데 근데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국제 평가 신용평가 기관들의 목적은 뭐냐? 외국인들이 투자했을 때 자본을 회수해 가는데 문제가 없는 국가가 가장 좋은 신용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외환 보유고 외환 보유액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 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 볼 때는 한국이 설사 망하더라도 옛날에 우리가 97년도 한 게 뭡니까? 민간 SP를 여는 것도 국가가 100% 보조해 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군요. 탕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국은 당연히 신용등급으로 봐서 최고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뭐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보다는 외국인이 투자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점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 면에서도 지금 현재 바로 그냥 오늘 그 나온 보니까 모건스탠리는 내년 성장률이 2.2%밖에 안 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성장이 뭐 아직도 양호하다 평가를 한 거고 그다음에 왜냐면 이건 제 생각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최근에 3.3%를 평가했거든요. 예산할 때 아마 그걸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 부채 비율이 약 4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미국의 110%, 독일의 78%에 비해서 훨씬 낮은데 사실은 그 내용에 독일과 미국과의 그 스탠다드는 좀 다르거든 기준이 그런 점. 그다음에 외환 보유액 같은 거 우리가 왜 외채가 많다는 점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래도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 어쨌든 이것이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이 되면 자본이 많이 유출될 텐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하고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돈이 나가면 외화 유동성 갱생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것 때문에 아마 조금 몇 개월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미국이 만일에 금리를 올려서 국제적인 자금의 스퀴즈가 미국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더라도 한국은 아닐 거다. 그게 옛날에 우리가 2008년도 늘 했던 얘기고 97년 외환위기 전에도 한 달 전까지도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 이 신용평가회사들이 우리 97년도 외환위기 나기 거의 직전까지도 괜찮다 그랬죠. 97년 12월까지 말이죠. 12월 외환위기인데 97년 10월까지 이번에 받았던 AA- 등급을 유지해 줬습니다. 아 그때 AA- 이번에 겨우 회복한 겁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제가 그때 97년 6월달에 낸 보고서였는데 그때만 6월달에 저도 우리가 위기가 올 것 그때 같다. 한은에 계실 때 그때 제가 97년 6월달에도 우리나라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해가지고 그때는 정규에 TV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저도 그런 보고서를 내고 많은 사람이 경고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제1은행, 한일은행이 부도가 나는 위기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S&P는 AA- 줬습니다. 외환위기 나기 불과 두 달 전. 그랬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전 보면 뭐 한보에서부터 기아 뭐 해서 이제 계속 어떤 은행 부실이나 기업들이 부실은 터져 나오는데 구조조정 안 되고 끝까지 뭉갠 거죠. 국민기업 이런 헛소리 나오고. 그런데도 S&P가 그때 AA- 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 등급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AA- 받은 것은 참 반갑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를 미뤄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이런데 자족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혹시나 위기 올 가능성을 가지고 언제나 대비를 하는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늘 쓰시던 말이 유비무관. 그렇군요. 그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중국에 어제 국영기업 뭐 개혁 조치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그걸 민영화라든지 시장경제 쪽으로 가는 개혁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들이 있었고 일본경제신문을 보면 그는 국유기업을 오히려 M&A해서 거대화하는 거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여기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올 한국경제신문에서 사설에서 이게 조대 방소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큰 기업은 거대화시키고
예. 작은 기업들은 주식에 상장을 해서 지금 중국의 주가가 워낙 추락하고 있으니까 추트랙이군요. 예, 작은 기업들은 민영화시킨다. 그러나 큰 기업들은 이게 거대화, 통합화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보니까 예. 근데 2008년도에 142개의 중앙 국유 기업이 작년에 112개를 줄었거든요. 이 그림을 예, 한번 봐주세요. 예, 그림. 준비해 오신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2008년도를 비교한 이유가 뭐냐면 2008년도에 이 국유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닙니다. 뭐 왜 이게 뭐가 잘못 나오죠? 화면이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예. 네, 좋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예. 국유 기업이 2008년도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였습니다. 예. 뭐 잘못되었어요. 화면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말씀. 예, 일단 뭐 예, 말로 좀 그래서 설명해 이것이 주시죠. 예. 국유 기업이 매출액 GDP에 차지하는 국유 매출액 차지하는 비중이 23%였는데 예. 2013년에 83%에 올라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유 기업 숫자는 줄어들는데 GDP에 대한 매출의 비중은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국유 기업을 거대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유 기업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라고요? 지금 현재 83% 정도 됩니다. 뭐 어마어마하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거대한 국유기업 체제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예. 큰 문제가 예를 들면 이제 철도라든지 이런 예. 것도 지금 이제 합병한 걸 이미 벌써 6월달에 합병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원전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통신이나 철강 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저기 나옵니다. 이제 예. 나오는 거대 거예요. 기업들이 탄생을 하면은 한국은 거꾸로 가거든요. 한국은 지금 재벌은 자꾸 때리게 하고 자꾸 중소기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철도, 원전, 해운, 통신, 철강, 자동차 이런 쪽에 지금 이제 알려진 M&A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남차, 거대 북차. 기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경쟁력을 우리가 당할 수 있겠느냐. 우린 지금 재벌 해체론까지 나올 정도로 국회에서 난립니다. 그리고 계속 바오산 철강하고 무안강철을 통합시키는 거죠. 통합시키고 제1기차하고 동풍기차를 4대 그룹으로 묶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것이 이제 중국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도 최근에 원시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업 재생법을 통과시켰어요. 기업들이 예. 통합하고 재편하는 것을 원활하게 기업의 뭐 취득세나 등록세나 예. 법인세 부담 없이 예. 부담 없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하나와 이게 삼성 매출 현황이군요. 예. 저 보면 매출액의 비율이 2008년도에 약 23%에서 2013년에 막 83%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 막대그라인 비율. 이게 뭐냐면 예. 중국은 거대 기업 수는 주는데 오히려 매출액 비율은 몇 배가 증가했거든. 한 예. 4배 정도 거의 4.5배 증가했군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들이 거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아까 뭐 보신 그림 중에 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숫자는 줄어드는데 예. 매출액의 비중은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 자체가 엄청나게 거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 우리는 문제가 그 문제의 포인트는 저렇게 거대화되는 중국 기업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196개이던 기업이 112개로 줄어 있는데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했죠. 예, GDP 대비 매출액 비중은 80%가 넘게 늘었고 그렇습니다. 112개를 오는 2020년까지 몇 개로 줄인다? 40개로 줄인다. 40개로 줄인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의 중국의 철강이나 선박이나 석유회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예. 지금보다 규모가 최소한 2배로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대기업들이 안타깝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해서 지금 매각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요. 최근에 삼성전자마저도 20%를 감원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과연 앞으로 이것이 중국의 거대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일본도 이런 것에 앞으로 이제 경제가 저성장이 뉴노멀로 되기 때문에 이런 저성장 시대를 맞아서 예. 사업 재편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지난번에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이 자발적인 빅딜을 한 것 외에는 예. 국가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법으로
원샷법을 만들어서 빨리 좀 그러니까 뭐 원샷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합병하거나 뭐 양도하거나 사업 재편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세금들이 많이 세제 나오거든요. 개편이라든지 그렇죠.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 고용 원활하게 조정 뭐 이런 거 원활하게 해주고 지금 왜냐하면 이제 저성장 시대는 과거에 문어발식으로 많이 갔던 것을 선택과 집중으로 글로벌 힘을 키워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지연식 이런 걸 얘기하면 자꾸 국회에서는 뭐 재벌 봐주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도 뭐 대우조선이 뭐 지금 분식이냐 아니냐고 말 많지만 조선, 삼성중공업, 엔지니어링, 뭐 대우 뭐 대우조선해양, 뭐 또 뭐 기타 뭐 현대중공업 사실 지금 중국식으로 한다면 그거를 뭐 하나 내지 두 개로 그렇습니다. 뭐 통합해야 되는 거죠. 통합하는 통합하면서 거죠. 지금 중국이 그걸 한다는 그걸 거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과잉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 안 하고 오히려 거대화시키니까 문제는 그러면 글로벌하게 볼 때 초과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등치가 작은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충격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도 중국도 네, 소위 산업 재편이 네, 지금 맹렬하게 시작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한국만 우리는 지금 정부 정책이라는 게 산업 재편도 없고 그저 중소기업 지원만 자꾸 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의 중국 저렇게 거대화되고 일본도 선택과 집중으로 재편하고 있는데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저성장 시대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 재편하는 것을 그리고 인수합병하는 것을 원활하게 지원을 해줘서 빨리 대응하게 해야 되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여러 산업들이 그야말로 붕괴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이제 덩치가 커지면 쟤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실비실한 예를 들어서 안 그래도 뭐 분식이니 뭐니 해서 대우조선 해양 같은 데서 이제 단독으로 쟤들하고 싸워야 되고 현대중공업도 단독으로 싸워야 되고 포스코 뭐 전임 회장이 지금 뭐 검찰에 4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고 한 2번 털어보고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왜 저렇게 4번씩이나 부르죠? 그 이제 본래 이제 별 틀어도 별로 없으니까 주변을 또 틉니다. 주변. 그 지금 주변을 주변을 계속 털어가지고. 털고 있잖아요. 어쨌건 저는 근 정치적인 건 제가 잘 모릅니다만 중국과 일본의 산업 정책을 보면서 우리도 빨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재편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 원시화법을 통과시켜서 대응을 해야 할 때고 이게 늦어지면 큰일 난다. 그렇군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 거는 맞습니다. 지금 누가 챙겨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획재정부라든지 산업자원통상 뭐 이런 데서 근데 챙겨야 그 되고 최경환 장관이나 이제 윤상직 청와대 장관은 경제수석실에 챙겨야죠.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 여러 뭐 제가 특정인을 제가 지정하기는 그렇고요. 예. 여러 장관 중에서 많은 장관들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이행하는 장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 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이행하는 전략을 연구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예. 별로 전략 비전이 그런 것 뭔지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대통령 따로 있고 장관들 따로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동부가 무슨 개발은행이다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밑에서 그 전략을 어떻게 추진할까 전략을 연구해서 추진해 이게 장관인데 지금 말씀한 대로 별로 대통령 말씀하시다 그냥 별로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동부개발은행도 몇 번 지적해 주셨고요. 네. 오늘 중국 얘기 좀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참 딱하게 돼요. 제 생각으로 우리로서는 뭐 바쁜 아마 일이 우리나라 중국이 경착륙 가능성까지 아까도 일본의 연구소에서 예, 예. 지적하고 있는데 경착륙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또 거대화 예. 거대 기업으로 재탄생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지금 대기업 때리기 그리고 중소기업은 좀비 기업만 계속 양성해 정부의 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 양성하는 이런 정책 가지고는 예.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정은 교수님 모시고 중국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용등급 얘기 들어봤는데 제가 그 외환위기 당시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적 아는 편인데 그때 그 신용등급 AA, AA-였군요. 그 생각을 이제서 다시 해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광고 하나 듣고 뉴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One, 어때? 내 새로운 노트. two, 한 손엔 S펜, three, 다른 손은 뭐 없냐고? four, 환상의 그립감. five.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깜빡했다. Two, 배터리도 없잖아. Three, 뭐 있지?
4, 충전됐겠지? 5. 땡큐 노트. 삼성 Galaxy Note 5.